테마주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화요일 방송 11시부터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오늘 시장도 약간 좀 답답한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뭔가 상승하는 척 하면서도 네. 떨어지고 상승하다가도 또 중간에 돌발았지. 오늘 카카오 그룹 김범수 의장이 좀 구속이 됐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이 움직이는 이 카카오. 달러를 못 보는 우리 카카오 그룹이 주가가 안 그래도 경영도 안 좋은데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를 제외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떨어지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기술주가 언니 미진 씨는 기술주가 반등했지만은 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기술주가 반등하다가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간밤 뉴욕 증시 상황을 먼저 보시자면 역시나 전문가님이 누누이 얘기를 해주셨듯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에서 물러난 것만으로도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미증시에서는 이와 같이 투자자들이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기술주들 위주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합쳐지는 모습까지도 호재로 작용이 됐는데 엔비디아가 또 중국 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AI 칩을 개발한다는 소식에 4% 이상 급등 그리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년 중에 내부적으로 공개를 하겠다라고 소식을 들려주면서 5% 넘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지금 간밤 뉴욕 증시에서 강세를 보였던 테마주들 한번 짧게 살펴보시면 코인베이스 등과 같은 암호화폐 관련주 그리고 GM과 같은 자동차 관련주, 니콜라 같은 수소차 관련주와 퓨얼셀 에너지 같은 연료전지, 솔라엣지 등 신재생 에너지주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특징적으로 보시면 암호화폐 관련주는 대표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외에 자동차, 수소차, 연료전지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 민주당의 정책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다양한 테마주들이 같이 한데 어우러져서 상승이 나와줬다는 부분도 특징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장은 어제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는데 오늘 이렇게 그 낙폭을 만회해주지 못하는 걸까요, 전문가님? 사실 미진 씨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미진 씨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이든 여러분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솔직히 다우 나스닥 하면은 여러분들 지수만 알 뿐이지 종목들이 어떤 게 상승했고 어떻게 하락됐는지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필라델피아하고 기술주밖에 더 있습니까? 애플, 테슬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몰링스, TSMC 이 정도밖에 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나스닥이 어제 1.58 정도 상승했는데 와. 근데 중요한 건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즉 지수만 올라간 꼬이예요. 지수만 올라간 꼬이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시총 상위 기술주로. 종목들만 올라가니까 네. 지수만 높인 것뿐이고요. 그리고 여기 나스닥 100의 나스닥 100의 대표적인 종목 시가총액이 제일 큰 거 30개 순위. 네. 30개 순위가 다우 쪽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우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30개가 다 올라갔으면 다우도 갭상승이 나왔겠죠. 네. 근데 다우가 이 30개 우량주들이 또 그렇게 크게 상승한 모습이 아니니까 다우는 오히려 떨어졌고 나스닥 쪽에 편입이 되어 있는 100종목, 나스닥 100종목이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1.58% 상승이 된 거고 네. 여기서 상업주로 들어가 있는 S&P500이 1.08% 상승된 거죠. 네. 즉 나스닥으로 인해서 이 다우하고 S&P500이 움직인 꼴인데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가 나죠? 어떤 냄새냐면 금전적인 좋은 냄새죠. 그러니까 즉 그동안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이제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어쨌든 많으셨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즉 트럼프 노믹스가 계속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솔직히 타이밍을 너무 늦게 부추마했어요. 만약에 좀 부추마했었으면은 일찍 사퇴를 했어야 된다. 일찍 부추마를 했었으면 어제 우리 국내 증시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바이든이 사퇴하자마자 기부금이 쏟아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루에 1,125억 원이 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네.
그러니까 즉 민주당이 이제까지 역대 최고의 그나의 당의 기부금이 이렇게 모아진 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바이든이 부출마하면은 다음 대선 후보한테 기부를 하겠다. 이런 형식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에 후원금이 쏟아진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다. 사실 저번 주였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총을 피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에 못 피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또 자국민의 우선주의 표시를 하는 트럼프 쪽으로 더 표가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네.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이든의 부활시성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았었던 거고, 그리고 어제 시장이 하락된 거는 사실 바이든이 사퇴됐으면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이게 부활시성은 부메랑으로 다가왔어요. 왜 그렇죠? 즉 현 대통령의 미국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 쪽으로는 기술주 쪽으로 시가총액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 쪽으로는 기술주인 시가총액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트럼프 트레이드가 움직일 때는 우리나라 기술주들이 움직이지 않고요. 바이든 쪽의 민주당이자 이제 바이든 대선주라고 하는 것보다 민주당 정책주로 보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민주당 정책주 중에서 2차 전지 반도체가 상승이 되었는데 어제 오히려 바이든이 부추만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떨어진 거죠. 어제 떨어지면서 시장도 투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근데 해볼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네. 미국은 혼혈이들이 많아요.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즉 인도, 그다음에 뭐 아시아, 뭐 그다음에 뭐 유럽 연합의 혼혈 인종이 이주해서 만든 나라가 미국이죠. 네, 그쵸? 다인종 국가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흑인 쪽 부분에서도 예전에 당선된 게 오바마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미셸 오바마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네. 만약에 미셸 오바마가 나온다고 하면은 트럼프 가뿐히 이길 수가 있죠. 근데 그만큼 미셸 오바마가 나와서 이길 수가 있다. 그건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아무리 흑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쪽의 지지율이 미국인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리스도 해볼만 하고요. 해리스가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해리스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것보다 해리스가 어디 소속입니까? 민주당이죠. 민주당입니다. 네. 한국 민주당 아니에요. 미국 민주당입니다. 네. 미국이라고 얘기해줘야 돼. 이것도 모르면 이것도 어떤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에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민주당 쪽으로 네. 연관돼가지고 정책주가 나올 거고 이 미국 민주당에서는 바이든이 민주당 출신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바이든이 이제까지 정책을 내놨던 그 기술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를 하고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지금 해리스 부통령을 다음 차기 대선 주자로 지명을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뭐 8월 7일 이전에 결정이 난다, 뭐 혹은 19일에서 22일 사이에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결정이 난다라는 부분이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 있고 혹은 또 일부 유권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미셸 오바마 전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이죠. 이분의 또 등판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차기 후보로 지명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보다 딱 2% 정도 해리스 후보가 뒤처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2% 정도 차이는 사실은 그다지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사퇴 이후로 계속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조금 더 선방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질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어떤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장에서 좀 줄을 잃었다면 앞으로는 해리스가 속해 있는 민주당의 정책주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었겠지만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더 신재생 에너지에 더 우호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봐도 아시겠지만 민주당 정책 수혜주, 해리스 수혜주로 보실 수 있는 건 신재생 에너지나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종목들 그리고 지금 오늘장에도 강하게 오르고 있는 오성 첨단 소재 같은 마리화나 관련주들도 역시나 관련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제부터 바이든 노믹스가 시작돼야죠. 바이든 제가 우리가 솔직히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뭔 상관입니까? 하지만은 내 종목이 어떤 종목에 들어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 종목이 바이든 쪽이냐 아니면 내 종목이
트럼프 쪽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미 대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정치 프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자, 민주당의 정책주로 볼 것 같으면 일단은 시장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마리화나 관련주일 것 같고, 오늘 장에서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 피임약 관련주가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낙태를 만약에 금지시키게 되면 여성 건강에 매우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낙태 관련주, 현대약품 같은 종목들이 오늘 또 새롭게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인맥주로 엮여 있는 IMBC라는 종목도 있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도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서 좀 선방을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선전할 수 있는 테마주가 되겠고, 2차 전지도 역시나 유망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이 지금 미국으로 떠난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 국장으로 돌아올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나다마가는구만. 국장으로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자,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 사실 지금까지는 미국 시장이 누가 봐도 우리 시장보다 훨씬 유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미국 증시 조정의 타이밍이 좀 왔고, 만약에 이 미국 증시가 조정이 오게 된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차피 제 집에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네, 지금 용기 있으면 계속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근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5년, 10년 갖고 간다고 하면 미증시 해도 돼요. 진짜 뭐 국내 증시 뭐 편하게 안 하겠다. 뭐 국내 증시도 근데 솔직히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국내 증시도 5년 후, 10년 후는 지금보다 주가가 나아지겠죠, 여러분들. 어차피 똑같아. 지금 국내 시장 안 돼서 국장 떠나고 미장으로 간다 이러신 분들 거기 가서도 똑같을 거란 말입니다. 원래 미국의 기술주들은 하루에 2%, 3%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걸로 가자 외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니고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욕하고 있는 금투세, 사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에선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갑니다. 5천만 원 번다고 치면은 미국에선 수수료가 못해도 600에서 700이 나가요. 그 정도 미국 수수료가 많이 나가는 거죠. 그걸 알고 지금 미국장을 떠난다는 겁니까? 자신 있으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자꾸 3년 전 주식을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3년 전에는 코로나 금리가 제로일 때였어요. 그때는 통화정책이었단 말이에요. 통화정책을 밝히고 나서 주가가 미증수가 최고점 올라갔고 국내 증시가 최고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통화정책이 아니죠. 재정정책으로 해가지고 미증시가 올라간 거죠. 그러면 즉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헬리스가 당선이 되든 부자 감세는 똑같습니다. 부자 감세는 똑같은데 그 돈들을 다 어디서 비용을 청구하겠습니까? 채권에서 쓰죠. 나라에서 빚을 져가지고 나라 돈으로 쓰겠죠. 그럼 그 돈은 또 갚아야겠죠. 미국은 역시 지금 미국이 재정 역대 최고인데 그럼 금리 인하가 되면은 유동성이 미증시 쪽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미국의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전 세계 쪽으로 유동성이 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9월달에 금리 인하는 확정시가 되고요. 네. 그리고 금리 인하될 때는 미증시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마음껏 많이 해먹으십시오. 반도체 AI 주들은. 그리고 금리 인하가 좀 천천히 시즌이 된다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동물적 감각, 그 동물적 감각 있잖아요. 동물적 감각을 발휘해가지고 중간에 정리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미증시에 가더라도 수익 금액을 생각하고 주식을 하시면은 분명 실패되십니다. 수익 금액보다는 계좌가 축소가 아닌 플러스에 되는 방식으로 미증시 하셔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인데 과연 이 기준금리 드디어 9월에는 정말 본격적으로 내려가게 될까요? 9월에 금리 인하가 된다면 미국 증시에 쏠렸던 이런 집중됐던 눈들이 우리 전 세계 시장으로 좀 유동성이 분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미국장으로 떠났던 개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증시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9월 금리 인하 시작이 된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국내 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올라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번 주에 테슬라 실적도 내일 밤에 발표가 되겠고요. 같은 날 알파벳의 실적도 역시나 발표를 기다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실적이 25일에 발표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지수, PC 물가지수가 또 발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실적에도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정말 확신이 다시 한번 생길 수가 있는지까지 PC 물가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내일 밤으로 다가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테슬라의 이야기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밤에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사실 간밤에 테슬라 주가가 5%가 넘게 상승이 됐거든요. 지금 보시면 테슬라가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원래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 부분이 너무 투자하는 데 대비해서 수율이 안 좋다라고 하면서 우리 자체 생산 포기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로부터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받겠다라고 이제 전략을 바꿨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있죠. 다음 달부터는 4680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양산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테슬라에서 기존에는 이 모델 차량 모델들의 제품 가격을 인하하는 전략을 써왔는데 이제는 좀 이 전략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네, 그 떨어뜨릴 거면 가격을 떨어뜨리지 왜 올라갔다가 떨어뜨리고 올라갔다가 그래요. 떨어뜨리고. 가격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있다고요. 주력 모델인 모델 S와 모델 X의 가격을 최근에 $2,000씩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최근까지 계속해서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을 좀 바꿔서 세워보는 전략인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전문가님 4680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 유망하게 보시는 시각이 여전할 것 같은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4680은 이제 솔직히 전기차에 부피화한 건 아니죠. 솔직히 뭐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트럼프가 당선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폐기가 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의무적으로 폐지가 된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약간 좀 공부를 안 하시는 분죠.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법적으로 효력이 돼 있고 그거는 바이든의 유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그리고 이 바이든의 유산은 트럼프가 완전히 폐기하지도 못합니다. 완전히 그 폐기할 수는 안에서 없다. 수정법을 하겠죠. 어느 정도 보조금에 대해서 축소는 할 수가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가 미국에서 수익 금액이 보조금이 안 나오면은 뭐하러 공장을 짓습니까? 그러면은 트럼프만 손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순간 2차 전지가 빠지면 무조건 트럼프 때문에 빠지는 거다, 뭐 때문에 빠지는 거다 하는데 그럴 것 같았으면 저번 주 금요일날 반등이 나올 수가 없었죠. 네. 2차 전지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 같은 경우는 약간 조정이 될 수밖에 없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미국 증시보다 미국 증시에 들어가는 돈보다 오늘 기준이죠.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22일입니다. 23일입니다. 아, 지금 벌써 그렇게 시간이 됐네요. 10월 22일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2차 전지 어떤 종목을 들어가도 저는 5%에서 7% 정도는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네. 여기서 제일 본격적으로 강세가 나오는 거는 이 4680 원통형 배터리라는 겁니다. 오. 제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원통형만 보면은 건전지만 보면은 집에 우리 집 리모컨에도 건전지가 가격기고 하고 또 애기들 장난감에는 얼마나 원통형 건전지가 들어가는지 네. 애기들 내가 와이프한테도 그랬어요. 네. 야 건전지 들어가 있는 장난감 사지 마라. 그냥 무선으로 되는 장난감 사야. 원통형 이제 보기도 싫다. 근데 또 방송할 때 있잖아요. 방송하기 전에 또 여기 건전지 또 우리 피디님들도 건전지 이렇게 껴. 네. 그럼 그거 보면 또 원통형이 생각나. 그러니까 즉 어차피 이게 내 종목이 내가 TCCST 종목을 냈으니까 우리 네. 분들한테 그러고 나서는 근데 트럼프 저번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번 주 일요일날 트럼프가 갑자기 귀에 총을 맞았어요. 네. 그렇죠? 총 맞고 나서 진짜 총 맞은 것처럼 막 TCCST도 계속 다다다다 떨어졌어요. 모든 2차 전지들이 계속 떨어졌죠. 근데 뭐 사실 우리가 트럼프가 간연하다가 유세하다가 그게 총격을 받았지 어찌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2차 전쟁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은 그걸 탓한다는 것보다는 네. 지금은 이걸 앞으로 어떻게 올리는지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올릴 겁니까? 매주마다 설명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중간에 막 돌발상황 터지고 막 일단 테슬라의 4680 원통형 배터리는 자체적으로 생산 포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4680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가끔 길거리에 보시면 전기 자전거 많이 보시죠? 네. 혼다 같은 거
무거운 거, 두꺼운 거, 그건 전기 자동차 많이 보실 겁니다. 그거는 예전에 리튬 인사철이라고 해가지고 건전지 80개, 90개로 해가지고 전기 자동차로 그것도 원통형이거든요. 근데 그거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그거하고 틀린 게 이거는 4680, 즉 가로로 46, 그다음에 세로로 80cm로 되어 있는 원통형으로 에너지 미터를 낮추고 전기차에 대한 화재를 줄일 수 있다. 해서 만든 게 바로 4680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그러면 이 원통형 배터리가 앞으로 2차 전지 쪽 전기자동차,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전기자동차 많이 판매 안 될 것 같죠? 줄어들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전기차는 안 살 거거든요. 저 전기차 무슨 안 살 말 거. 하시는 거죠? 아니, 내가 전기차 2차 전지 좋아한다고 해서 전기차 사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솔직히 전기차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4680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전기차에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네. 솔직히 전기차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하지만 시대를 바꾸는 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나중에 2차 전지주들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생각도 없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지속적인 돌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떨어진 것뿐이지 2차 전지는 지금 기술적 반등만으로도 20%에서 호재성으로 따져도 10%까지는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4680 이 원통형 배터리에서는 어차피 이 4680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다 들어가거든요. 네. 전기차에 다 들어가는데 테슬라가 못 만들면 어디가 만들겠어요? LG에너지 솔루션이 만들겠죠. 그리고 또 어디? 삼성 SDI가 만들겠죠.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만듭니다. 그러면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만들고 여기서 여기에 공급하는 P에너지, 네. 자비스, TCCT, 신SEC, KNS, 동구산업, 삼진에너, 그리고 또 한 대가 있지. 그리고 동원. 동구산업 여기 있구나.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회사들이 LG 에너지 동원 솔루션. 시스템 좀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삼성 SDI 여기다가 다 제품을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니켈 금간판을 추천하는 TCCT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들 일단 TCCT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뿅. 아주 많이 아파요. 네. 진짜 그 일주일 전 차트 보시면요. 저번 주 월요일 차트 한번 보시면요. 네. 저 때만입니다. 그때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귀가 그렇게 다칠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는 막 줄줄줄 쪼르륵 주르륵 정말 엄청 많이 빠졌어요. 빠졌다가 저번 주 금요일 날은 또 반등이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횡보하고 올라가겠구나. 이제 시간을 선택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뭐 돈이 없지 뭐 시간이 없나. 많이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갔는데 근데 바이든이 사퇴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2차 전지가 또 상승할 줄 알았는데 연오유 턱 빠져버렸네. 어제 우리가 또 충격적이었던 게 방송을 끝나고 나서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보통 우리 윤지훈 아나운서하고 지하철 타고 가면은 이 얘기 많이 합니다. 이 얘기 많이 하는데 어제 딱 지시 주가 보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 윤지훈 아나운서가 전문가님 무슨 일 있어요? 하면 지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고 20분 동안 말 없이 갔습니다. 서로 지하철 타고 가면서. 그러니까 즉 어제 그 정도 빠졌지만은 저는 계속 생각을 해봤죠. 이게 아무리 도반 상황이 있다고 해도 왜 자꾸 빠지는 건가? 그리고 이 TCCT가 내가 대표 좀 이제까지 어떤 종목을 하더라도 NNF도 쉽게 내가 해결하고 움직였는데 근데 이 TCCT는 유독 이 이윤 때문에 부정이 탄 건가? 스티니까. 돈을 스티에 가니까 TCCT. 그러니까 이 스티 때문에 뭔가 내가 운명이 좀 제대로 맞았구나. 그러면은 나는 이걸 반드시 성공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2차 전지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로잡아가고 민주당 정책이 어느 정도 뒷심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2차 전지가 상승이 나와줘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전체적인 세트가 상승할 때 이 원통형 배터리 자체 생산 포기 이 부분이 이슈가 멀티플로 주가가 변수가 될 겁니다. 주가가 변수가 될 거고 테슬라 모델 X와 모델 X 가격 최근에 2,000달러씩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때서야 부각이 될 거니까 지금 4만 원 깨줘도 저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우리는 추가 매수 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안전하게 못해도 6만 원에서 7만 원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8만 원이었는데 그나마 좀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지금 TCCT 저 정도에서 제가 생각하는 TCCT의 상승 시나리오는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15%에서 20%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15%, 20%가 올라갈 때는 이 4680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다음 달에 생산을 시작하죠. 양산을 시작하죠. 그러면 그때 확실히 분위기를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TCCT에 여러분들 저는 주가 동향이 엔캠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TCCT 한번 부각을 받고 힘을 받쳐주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과거 엔캠이 올라갔던 만큼 무섭게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엔캠 차트가 별로 볼 게 아니지만은 과거 엔캠이 올라간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피디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 저 정도까지 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엔캠처럼 TCCT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주가가 떨어지네 많이 어느 방송 보니까 저 예드하는 전문가가 추천을 하던데 막 박살났다 막 하는데 지금 솔직히 어떤 종목이든 박살 안 난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하고 저는 틀립니다. 저는 한 종목만 가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여러 가지 종목이 타박살났지 나는 한 종목만 박살이 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제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TCCT는 무조건 끝까지 가도록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하고 함께 하시던지 마시던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물려있는 종목을 왜 이렇게 매일 얘기를 하느냐 굉장히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투자자분들께 조금 더 어떤 믿음을 드리고자 앞으로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2차전지 관련주인 TCCT에 대한 전략을 한번 들어봤고 지금 2차전지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만으로도 TCCT라는 종목 충분히 20%까지도 끌어올릴 수가 있겠고 아직 부각을 받지 못한 여러 가지 또 전기차나 2차전지 관련된 호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쭉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테슬라가 간밤 5%가 넘게 상승했던 이유를 한번 보시자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년에는 공장에 배치하는 등 내부용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 로봇을 공개하는 시점을 1년가량 미룬 것입니다만 왜 이 부분을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이고 주가가 상승했는지는 약간 뭐 의문인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에 대해서 약간 부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일부 로봇 관련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나 로봇 관련주들도 한창 상승이 나와준 이후에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시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전문가님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로봇주 되게 좋게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나운서님 계속 로봇주 얘기하시는데 네. 로봇주 우리 윤지훈 아나운서가 어떻게 보면 맞았습니다. 그동안 예엠보 로보티스하고 IS 오토메이션, 그다음에 유이 로보니카, 그다음에 뉴오메카, 유이 로보틱스. 이 종목들이 상승했지만 사실 테슬라하고 같이 이 로봇주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자율주행이거든요. 네. 로봇도 자율주행이 중요하니까요. 네. 근데 사실 오늘 2차 전지가 상승하지 못한 이유도 테슬라가 로봇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모멘텀이 전혀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상승이 안 되고 오늘 로봇주 정도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약간 좀 거래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요. 거래량이 부족하고 이 테슬라 모멘텀도 막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즉 지금 머스크는 트럼프 리믹스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주가가. 그게 무슨 말이죠? 즉 테슬라가 상승한다고 해도 테슬라 연관주들은 상승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거는 과거 트럼프 노미스로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갈 때 로봇주들이 많이 상승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상승 안 되잖아요. 왜? 민주당 쪽으로 지금 또다시 뒷심이 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생물학 쪽으로 계속 변동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했다가 저했다가 어제는 천재였다가 오늘은 멍청이가 되고 어제는 또 천재였다가 또 오늘은 멍청이가 되고 하는 것처럼 이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네. 주가가.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2차 전지가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테슬라가 또 어떤 부분은 상승했다가 또 어떤 부분 차이되면 또 어떤 부분은 또다시 상승하고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계속 주가가 바뀌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따라서 로봇주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아나운서님? 네. AI가 조정이 되면은 반도체가 조정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가 조정이 되면은 그 반도체에 뭐가 들어갑니까?
반도체예요? 네. 뭐가 들어가죠? 로봇에 뭐가 들어갑니까? 로봇에 반도체요. 그렇죠. 네. 로봇에 반도체가 들어가죠. 네. 죄송합니다. 반도체에 로봇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럼 로봇에 반도체가 들어가죠. 그러면 AI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은 당연히 로봇도 같이 조정을 그렇죠. 받을 수가 있다. 그렇죠. 과거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할 때도 이 엔비디아 주가 상승할 때 AI 반도체까지 넘어가지고 파생상품은 로봇주도 같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작년 아마 한 12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두산 로보티스가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요. 끝없이 올라갔어요. 그냥 두산 로보티스가 선정되고 나서. 네. 그때 이거 안 산 사람들 바보다.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안 산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아이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주가는 유행에 따라서 맨날 바뀌는데 사실 로봇주들이 엄청나게 멀티플들이 되게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 시장이 일단 정세가 단독 호재가 아닌 이상은 전체적으로 기술주, 우리나라 기술주가 반도체, 2차 전지, 로봇주, 자율주행, 수소주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쪽 분야로 한 분야로 뭔가 좀 확산이 퍼지면서 매력을 좀 이렇게 어필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매력이 어필할 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는 당분간 상승하보다는 보합으로 보는 게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과거에도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와줬을 때는 정말 뭐 기술력이 좋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는 기업도 제대로 없고 그저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다지 투자의 매력도가 강하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AI 관련주나 반도체 관련주의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들도 같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점치기보다는 약간은 그래도 횡보하는 형태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말씀을 해주셨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와 이제 약간 연결지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바로 ESS 관련주인데 오늘 장에도 한중 NCS라는 종목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ESS가 최근 들어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워낙에 전기차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까 ESS 쪽으로 좀 눈길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2차 전지를 좀 활용해서 이 산업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이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기존의 생산 라인을 ESS용 배터리 공정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또 이달 초에 미국의 최대 전력 기업이죠. 넥스트에라 에너지와 함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1조 원대 규모 ESS용 배터리 납품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ESS 주목받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솔직히 ESS 맨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은 테슬라에서 제일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게 어디입니까? ESS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과거 방송에서 맨날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테슬라가 이번에 제일 실적이 제일 좋게 나왔던 건 어디다? ESS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ESS가 계속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네. 우리 윤준 아나운서가 준비해 온 것처럼 이 ESS 오늘도 주가가 상승하고 있죠. 네. 여기서 지금 대표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뭐다? 한중 NCS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유하면 되겠네요. 예전에 우리 카카오가 네. 여러 가지 사업을 편입을 하면서 엄청 많이 멀티플이 많아졌잖아요. 카카오 그룹 자체가. 그렇죠. 테슬라 역시 전기차만 하다가 이제는 우주에다가 에너지 저장 장치에다가 전기차 충전에다가 근데 테슬라는 그래도 카카오 그룹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달러를 보호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테슬라가 여기서 에너지 저장 장치로 정말 이거는 신의 한 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저장 부분으로 이번에 매출이 크게 나온 만큼 오늘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고 보면 되고요. 한중 NCS는 15%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테슬라가 올리어 실적이 좋게 나오고 나면은 네. 차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차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 ASM 그다음에 TSMC가 매출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빠져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테슬라.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테슬라가 빠지면은 테슬라가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쳐요. 네. 근데 한중 NCS는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ESS 관련주도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세력들이 올린 거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세력들이 당이나 실적이 터져서 그때 준비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하고 사이좋게 돈 보자 이렇게 하고 세력들이 돈 벌겠어요? 네. 아니잖아요. 사이좋게 그 벌면 실적 좋을 발표가 텐데. 되기 전에 매수세가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즉 주가 올리고 정리하고 떠나자.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SS는 어느 정도 차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7월 23일날 실적이 끝나고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밤이었어요. 네, 오늘 밤이고 네. 그리고 근데 뭔가 느낌이 싸합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네, 테슬라가 프리마켓에서 포함이거든요. 보합이에요. 그러니까 즉 음. 시장은 이미 테슬라가 전기차가 판매는 증가가 됐다. 이것도 이미 알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어느 정도 실적이 저번 1분기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그쵸.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게 단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플립마켓에서 보합이면은 저는 그래도 2차 전지가 상승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테슬라가 그동안 주가를 ESS하고 자율주행으로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정확하게 맥을 찍고 보면은 테슬라가 실적이 전기차 부분으로 판매가 증가됐다. 이렇게 하면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 공급이 증가될 수가 있다.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민주당 정책 쪽으로 뒷심익하고 있다. 저기 봐야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다? 금리 인하까지 세 가지가 멀티 키워드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가 거래량 없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무 걱정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가님 뭐 애써 웃으시는 것 같은데 웃어야죠. 걱정이 없다. 2차 전지 걱정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2차 전지하고 싸우는 사람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2차 전지 정말 언제 오르나 누가 이기나 보자라고 계속해서 혈투를 벌이고 있는데 어쨌든 뭐 ESS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내 2차 전지 셀 기업들도 그렇지만 테슬라도 대표적으로 지금 실적이 그래도 받쳐주고 있는 분야가 바로 ESS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이따금씩 이렇게 한주겐CS를 대표적으로 필두로 해서 다양한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제껏 약간의 기대감이 반영이 된 모습 때문에 ESS 관련주들은 테슬라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약간은 다시 조정이 찾아올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반대로 최근까지도 실적이 안 좋았던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수가 있겠다. 테슬라 실적 발표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민주당의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지금 등판을 한 모습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준비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행히도 오늘 방송 시간이 1시간이 더 있어요. 일단은 일부 방송은 10분 정도가 남아 있는데 자, 전문가님 이 부분은 약간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게 그 인공태양이라고 저 요때 오더 가면 신바트에 모험 가면 많이 보는 겁니다. 신바트에 모험 요때 오더 가가지고 신바트에 모험 타잖아요. 네. 그럼 저런 거 많이 보여요. 저도 그거 굉장히 좋아하는 놀이기구인데 이게 인공태양 그러니까 에너지 그 태양이 정말 얼마나 무한한 에너지를 냅니까? 우리가 태양과 같은 존재를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정말 무한한 에너지를 거기서 얻을 수가 있을 텐데 바로 이 꿈의 기술을 핵융합 에너지라고 하고 여기에 또 우리나라 정부가 1조 원을 넘게 투자를 해서 민간 참여를 계속해서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이 오늘장에 들려왔어요. 제발 좀 핵융합 에너지 1조 2조 원을 투자하지 말고 네. 반도체 2차 전지에다가 투자를 좀 해주세요. 반도체 2차 전지 해라. 뭐 이게 미래에 이렇게 얼마나 기술이 발달될지 모르잖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초전도체가 더 올라가는 건 뭡니까 지금? 초전도체는 정말 알 수 없는 시장이에요. 초전도체는 1.2조 원 투자도 안 했는데 지금 CCS 얼마나 또 올라가는 CCS가 왜 오르는 거죠, 지금? 왜긴 왜겠어요? LK구에 대해서 또 누가 검증이 조금씩 확인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겠죠. 지금 이 올라갈 종목은 핵융합이 올라가야 돼요. 네. 핵융합 쪽으로 우리 아나운서님 갖고 오신 것처럼 진짜 두산 에너비한테 사모콘데스 SFA 고효제강이 올라가는데 네. 이거 별 이상한 종목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와, 지금 CCS 16% 오르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즉 지금 시장이 돈들이 또 몰릴 데가 없으니까 전 종목 쪽으로 가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핵융합 에너지 1.2조 원 투자했으면은 네. 초전도체가 아니고 핵융합으로 가야 하는데 그 10원도 투자 안 하는데 초전도체가 올라가고 있어. 참 희한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융합.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가 네. 단기적인 종목보다는 마음 편히 갖고 갈 수 있는 종목. 그건 종목은 핵융합으로 저는 갖고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핵융합 이거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상승이 될 거였으면 계속 크게 더 상승이 돼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핵융합은 진짜 미래의 신기술 에너지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나중에 초전도체처럼
부각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AKA99의 이영범 연구위원이 그분이 맨날 나타날 때마다 CCS하고 신선 데이터테크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럼 예를 들면 핵융합 쪽에 레드 수선 연구원이 어. 이 핵융합에 대해서 연구가 직접 가까워지고 있다. 오. 그러다가 갑자기 사모콘대사가 쭉쭉 올라가. 네. 그러다가 지금 레드 수석 연구원이 일본 누구하고 만나러 가고 있다. 그러면 또 쭉쭉 올라가. 그렇죠. 상호는. 그다가 레드 순서 연구원이 아직까지 1차 검증에 대해서 2차 검증에 대해서 정확한 무슨 물질이 나와가지고 명확한 증거가 있다. 곧 발표하겠다 하면 또 올라가. 오. 그러다가 갑자기 유튜브에 안녕하세요. 레드 수석 연구원입니다. 핵융합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파트너사하고 뭔가 전달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약간 좀 불안하게 됐습니다.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그렇죠. 없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핵융합은 나중에 재생 에너지 부분으로만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시장이 좀 어느 정도 기본기가 바탕이 되었는데 네. 이거 시장이 완전히 기본기가 안 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가 없는 저 CCS나 그런 종목들만 올라가죠. 네. 그 스카이 문서 테크놀로지 보세요. 그렇습니다. 스카이 문서 테크놀로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어떤 과거의 양지사 같은 종목이 된 게 아닐까 싶어요. 아니, 이거 스카이 문서 테크놀로지는 진짜 스카이처럼 올라갔어요. 와우. 스카이처럼. 저 돈전주였어요, 여러분들. 어머. 돈전주였는데 저렇게 올라간 거예요. 네. 네. 그게 돈전주. 저기 전환사채의 힘이 컸거든요. 지금 13,000원인데. 저 때만 해도 시가총액이 400억이었어요. 우와.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2,800억입니다. 그리고 쟤네가 5배, 5배. 전환사채를 네. 700억을 썼어요. 네. 시가총액보다 많은 700억을 썼는데 700억을 던져주니 2,000억 원을 갖고 온 셈이에요. 시총을. 와. 그럼 우리 TC세트도 TC세트도 500억을 갖고 왔는데 똑같은 전환사채는 똑같은 전환사태는 누가 보면 표면 이자율이 10%인 줄 알겠어요. 그래요. 자,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전문가님. 기분 좋은 얘기를 해볼까요? 이것도 이분이- 저는 하이에나 관련자고 생각합니다. 2분기 실적이 또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해요. 화장품 관련주들. 전문가님은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화장품에도 관심 많은 분들이 있고요. 좋은 종목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화장품 기업들 수출도 잘하고 달러도 잘 벌어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순간 제가 또 틀려지네요. 달러를 보니까. 그럼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치 선전주가 아니고 네. 기술주나 마찬가지죠. 기술주나 마찬가지다. 달러를 보니까. 네. 달러를 보니까 기술주겠죠. 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어찌됐든 달러를 보면 그게 최고입니다. 근데 네. 실적 기대감이 너무 똑같은 게 반복이 됐었어요. 너무 똑같은 게 반복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 화장품이 역대 매출액이 최고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네. 매번 화장품이 상승하는데 네. 화장품하고 전선주하고 이제 이 스카이 문서 테크놀로지 이 종목도 맨날 상승하는데 네. 이걸 사는 사람들도 그날에 따라 확신이 없는 거야. 어. 그렇기 때문에 맨날 상승하는 모습은 보여주지만은 상승하고 고가가 똑같이 되지는 않죠. 고가가 되지는 않고 자기네들끼리도 뭔가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윗골이 달리고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기서 제가 옛날에 제일 좋았던 게 네. 한국 화장품이었어요. 한국 화장품하고 한국 화장품 제조였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저희가 네. 한국 화장품이랑 한국 화장품 제조 두 종목 1타 2피로 네네네. 수익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게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가 네.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가 중국이 한한령 네. 한한령 관련해서 네. 최고 수혜주였거든요. 네. 최고 수혜주였는데 이 종목들이 요즘 이제 화장품 쪽이 많이 산정이 되다 보니까 네. API든 코리아나든 그리고 저 우리 윤주 아나운서 립스틱 뭐 바릅니까? 입술용왕이라고 했나? 우리 아니요. 와이프는 입술용왕이거든요. 제가 이게 어.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지금 어쨌든 제 얼굴에 립밤인가? 그 토니몰이나 클리오 같은 게 있어요. 토니모리하고 클리오구나. 한국 콜마 있고요. 우리 PD님 한국 콜마 있고 VT 있다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 PD님은 올리브영 가시는구나. 그렇구나. 자, 그렇습니다. 백화점 가신답니다, 우리 PD님도. 그럼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지금 VT 코스메스 한국코마, 그다음 토니모리 아모에퍼시피, 네. 클리오 이 종목들만 좀 순환이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전에 CNC 인터내셔널은 네. 제가 알기로는 색조 화장품.
색조 화장품 이 색깔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색조 화장품으로 수혜가 됐던 게 CNC 인터내셔널이고 CNC 인터내셔널 네. 미국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매출액이 많이 나올수록 올라가는 화장품 주가이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CNC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 말씀을 해주셨고, 자, 엔터주가 사실은 지금 주목을 못 받고 있어요. 줄줄이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이 좋아했던 아이돌로 빅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YG의 대표적인 걸그룹인 투애니와 2NE1이죠. 2NE1. 저 옛날에 산다방 누님 팬이었습니다. 누나인가요? 저보다 누님이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예전에 군대에서 파이어. 예전에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제가 저기 군대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투애니원의 파이어가 나왔습니다. 파이어. 저도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 파이어 노래에 저 잠은 못 잤습니다. 그래요? 진짜 CD 플레이어에서 맨날 투애니원 노래만 들었어요. 그래요? 그때 그다가 롤리 팝팝 그것까지 나왔고요. 그쵸. 그때 YG 저한테는 빅뱅하고 투애니원이 최고였지만 지금도 저한테는 투애니원하고 빅뱅이 최고죠. 자, 2NE1 전문가님 8년 만에 컴백한대요. 솔직히 블랙인 피크인지 뭔가 이 그룹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요. 8년 그래서- 만에 컴백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컴백 이제 한다고 하니까 저도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네. 그 그렇기 때문에 투애니원이 YG 지금 어딨죠? 네. 여기. 어딨어? YG 엔터테인먼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이 오늘 좀 나오고 어제도 좀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SM이 인수 한의에 따라 가지고 네. 계속 주가가 상승됐었다. 네. 하지만은 엔터주가 하이브 사건도 있었고 SM의 그 주가 조작 이용 부분까지 해가지고 떨어졌죠. 근데 지금 YG는 저점에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실 YG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는 블랙핑크하고 투애니원인데 사실 블랙핑크도 이 캅 멤버들이 각자 소속사를 차렸고요. 투애니원 카드를 진작 꺼내주지. 그래요. 왜 이제야 꺼내주는 겁니까? 우리 투애니원 누나들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노래 잘 부르는데. 그렇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도 있지만 이 엔터주 중에서 사실 뭐 모든 종목들이 다 지금 빠져 있지만은 전문가님이 좀 좋게 보시는 종목 없을까요? 저는 여기서 제일 좋게 보는 종목이 네. 저는 사실 JYP. JYP. 물반 공기반. 물반 공기반. 소리반, 공기반. 소리반이구나. 네. 물반 공기반이 아니고요. 공기반, 소리반, 네. 우리는 JYP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우. JYP가 어느 정도 대표적인 엔터주란 말이에요. 네. 예전에는 SM이었지만 코스닥의 대표적인 엔터주가 JYP입니다. 와. 이거 JYP고요. JYP 쪽으로 지금 그룹들이 어느 정도 컴백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엔터주에서 SM은 너무 많이 많아요. 어, 많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SM 무슨 아티스트들이 되게 많겠는데 SM 그룹이 주가에 왜 산장이 3개나 돼 있는지 난 모르겠어. SM 그룹은 그 중에서 하나는 2차 전지 쪽을 한번 편입해 보세요. 그러니까 즉 여기 JYP 부분은 전 좋게 보고 있고요. 네. 하이브는 솔직히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생각하겠지만 방탄소년단 아니면은 뭐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엔터주 뭐 그다지 사실은 뭐 상승을 해줄 만한 모멘텀이 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좀 유망한 종목이라면 JYP 엔터를 추천을 해주셨으니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1시간 동안 생방송이 바로 또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지 마시고 잠시 후에 잠깐 10분만 쉬고 1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2부에서 봬요.